이번에는 기생충 질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생충 질환에서는 이제 우리가 전부 다 대부분의 기생충 질환들은 충 들어가죠. 그럼 이거 전부 다 대부분이가 몇 급이었어요? 우리가 기생충 질환 하면 몇 급이었어? 4급이었어. 그래서 4급에는 기생충 질환이라든지 성병이라든지 또는 수족구라든지 그죠?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또 수족구,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기생충 질환에 들어갔었어요. 그럼 기생충 질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언급을 해보면 첫 번째가 촌충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촌충증은요, 다른 말로 조충이라고 합니다. 조충이라고 합니다. 이 조충에는, 촌충증에는 두 가지를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자, 무구조충 그리고 유구조충 두 가지예요. 자, 이때 무하고 유는요, 없다,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있을 유, 없을 무. 그럼 뭐가 있고 뭐가 없냐면요. 자, 기생충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갈고리 있죠. 갈고리 모양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갈고리가 있다, 유구조충이고요. 갈고리가 없어요. 그럼 갈고리가 없으면 없을 무구조충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갈고리가 없는 무구조충은 밋밋하다, 밋밋하다 해서 민촌충증하고 같은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갈고리가 있는 거는 유구조충. 당연히 갈고리가 있으니까 갈고리 촌충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이 두 개는 어떻게 구별하시면 되냐면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증상 이런 거 하지 마. 예방 이런 것도 간단한 것만 알면 돼요. 전파 경로 이것도 뭐 굳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요. 자, 내가 기생충에 감염된 소를요, 우리 사람이 먹잖아요. 근데 덜 익은 소고기를 먹었어요. 기생충에 감염된 소를 잡아가지고 덜 익혀서 먹었을 때 사람도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생충이 무구조충이야. 반면에 덜 익은 돼지고기 있죠. 기생충에 감염된 돼지고기. 그 돼지고기를 내가 잘못 먹었어.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사람이 유구조충이라는 기생충 감염 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알면 돼. 그럼 이때 무구조충, 유구조충은 어떤 고기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어떤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헷갈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외우실 때 소고기 뭐라고요? 소고기국 뭐라 그래? 소고기에 뭐 넣어? 무 넣어서 끓이죠. 그래서 소고기 무국, 덜 익은 소고기는 무구조충입니다. 소고기 무국 되셨습니까? 소고기는 무구조충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돼지고기, 그래서 우리가 충청도에서는 예전에 충청도 사투리로 돼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돼지고기는 유구조충입니다. 자, 덜 익은 소고기예요. 소고기 묵국. 돼유. 소고기 묵국이에요. 소고기는 묵국. 돼유. 충청도. 돼유. 유구조충.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다른 거 안 나와. 덜 익은 소고기를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기생충 질환은 소고기 묵국. 무구조충. 그리고 덜 익은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거 하면은 유구조충. 되셨죠? 끝.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참고로 외울 건 없습니다. 자, 소나 돼지 등에 의해서 기생충, 수육이란 게 이제 짐승으로 인해서 생기는 기생충 질환입니다. 선모충, 이거는 멧돼지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구조충은 여러분 우리 알잖아. 뭐 때문에 생긴다고? 돼지고기. 무구조충은 소고기, 묵국, 소고기. 그죠? 그 다음에 톡소플라스마 이거는 고양이 이런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기생충 질환에서 회충입니다. 자, 회충은 기생충에서 회장님이야. 기생충 질환의 회장님은 뭐다? 회충이 됩니다. 회충.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생충 질환이 뭐냐? 이런 말하면 회장님이에요. 회충이 됩니다.
특히 누가 감염률이 높다? 소아에게서 감염률이 가장 높은 질환이 뭐냐? 이래 말하면 회충이에요. 그럼 이 회충은 어느 지역에서 많이 생깁니까? 하나 메모만 한다면요. 더운 지역하고 추운 지역 어디가 당연히 생기겠어? 따뜻한 데서 많이 생기겠죠. 온난 그리고 습한 지역, 온난 습윤 지역에서 회충이 많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충 같은 거는 여러분 야채 같은 거를 이렇게 생식을 했을 때 주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야채가 기생충 우리가 사람이 이제 예전에 야채를 키울 때 시골 같은 데서는 인분을 거름으로 쓰잖아요. 사람 변을. 그럼 사람이 기생충이 있는 변을 봤어. 그런데 그 변을 흙을 타고 땅에 들어가니까 야채 쪽으로도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야채를 깨끗하게 안 하고 생식을 했어. 그럼 사람도 걸리는 거죠. 그럼 이 회충은 도시하고 농촌 중에서 어디서 많을까? 당연히 농촌 지역이 많겠죠. 그죠? 농촌 지역이 많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성인하고 소아 중에서 누가 잘 생긴다고요? 소아들한테 호발한다는 거. 그거 특징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위에 보시면 12지장충 있어요. 자, 회충에서는 여러분 아까 말했다시피 원인에서 야채를 잘 씻지 않고 생식을 했을 때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방에서도 보세요. 인분 처리를 잘해야 된다고 했죠. 인분, 사람 변, 걸음으로 쓸 때 그런 말 간단하니까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3번 12지장충이에요. 기생충에서 여러분 외울 거는 12지장충 이거 반드시 외워놔야 돼. 12지장충. 자, 12지장충은 어떤 질환이다? 이거는 이름이 구충증이라고도 합니다. 12지장충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충증이라고도 불러요. 그럼 이 12지장충은 원인이 어떤 식으로 해서 감염이 됩니까? 우리 여러분 회충은 어떻게 옮는다 그랬어? 야채 같은 거 생식해가지고 내 입으로 기생충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입으로 먹어서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12지장충도 마찬가지야. 입으로도 들어와. 그런데 특징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오염된 흙 있죠. 기생충 질환이 기생충 같은 게 막 흙에 오염된 그런 흙이를요 맨발로 내가 다녔어요. 그랬을 때 피부를 뚫고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흙이를 맨발로 다녔을 때 피부를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특징이죠. 기생충 질환인데. 그럼 피부를 통해서 들어온다. 그 말을 좀 어렵게 말해서 경피감염이라고 하는 거죠. 피부를 경로로 해서 감염된다. 그 말이에요. 자, 입으로 감염된다. 경구감염. 십이지장충은 야채 같은 걸 통해서도 가니까 경구감염 맞아요. 그 다음에 피부를 뚫고도 들어오니까 경피감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인에서 오염된 흙이를 맨발로 다닐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이 뭐냐? 이래 말하면 십이지장충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 십이지장충 기생충은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5년 정도를 살 수 있대요. 5년을. 그럼 그동안에 5년 동안에 뭐를 하겠습니까? 하루에 조금씩 피를 0.5cc씩요. 야금야금 나의 몸에 있는 피를 빨아먹어. 그러면 말이 0.5cc지 그거를 365일 5년 해봐. 그럼 피를 많이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증상 중에서 빈혈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빈혈. 그래서 빈혈이 나타나고요. 이때 빈혈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요. 하나 참고로 빈혈이 심한 빈혈이 있으면요 이상한 맛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상한 맛 그거를 다음에 성인 간호할 때 혹시 나오면 이미증이라고 해요. 외울 건 없어요. 이미증은 이상한 맛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 왜 생기는 거냐면요 빈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빈혈 때문에. 그럼 이상한 맛 어떤 맛을 좋아하는데요 막 흙을 먹는다든지 종이를 막 뜯어 먹는다든지 막 이러는 거예요. 흙을 막 파먹는다든지. 그래서 흙을 먹는다 토식증이라고 해요. 토식증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요. 빈혈 때문에. 그래서 빈혈이 있어서 혈압도 낮고 뭐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혈하면 가장 대표적인 기생충 질환이 피를 오랫동안 빨아먹는 십이지장충 다른 말로 구충증 하는 거 떠올리실 걸.
치료약 뭐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예방은 어떻게 한다? 맨발로 다녔을 때 생긴다면서요. 그러니까 신발을 반드시 신어야 되겠죠. 그죠? 그거 하나. 그래서 맨발로 다녔을 때 뭐가 생길 수 있다? 십이지장충. 대표적인 증상이 빈혈이라는 거 봐주십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십이지장충 봐봐. 이런 게 다 지금 기생충이 십이지장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요충증이라는 게 있어요. 요충증. 자, 요충은 여러분, 요충은 여기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 요런 거예요. 자, 요런 게 실 같은 게 꿈틀꿈틀 실 같은 게 기어나와. 이게 어디서 기어나오냐면요. 항문으로 기어나와. 항문으로 기어나와서 항문 주변에서 알을 까는 거예요. 그럼 항문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가렵겠지. 막 밤에 나와서 기어 나와서 알을 까니까 그죠? 그래서 요충하면 또 올라야 되는 게 니은에 보시면 소양감이 또 올라야 돼. 너무너무 가려워. 그리고 또 너무너무 가려우니까 잠을 못 자겠죠. 수면 장애. 그리고 애들이라면 밤에 잠을 푹 못 자고 하면 밤에 오줌도 쌀 수 있어. 야뇨증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야뇨증 같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런 요충 같은 경우는 이 항문 주변으로 나왔을 때 요충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 기생충이 요충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거를 채취해야 되겠죠. 채취를 해야 돼. 그럼 채취를 하는데 손가락으로 글러브 같은 거 끼고 폴리글러브 끼고 이거를 끄집어내려고 하면 짓이겨질걸요? 형태가 너무너무 가늘고 조그마니까. 그럼 얘를 채취하기가 힘들어. 그럼 채취하는 방법은 뭘로 하면 되냐면요. 아침 새벽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자마자요. 화장실 가기 전에 스카치 테이프 있죠. 스카치 테이프를 뜯어가지고 여기 항문 주변을 쫙 벌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찍찍이 붙이듯이 딱 붙이는 거야. 그러면 탈싹 붙이면은 짓이겨지지도 않고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채취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3번의 항문주의 도말법.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요. 이름이 스카치 테이프 도말법이라고 합니다. 스카치 테이프 도말법. 우리 집에서 머리카락 같은 거 있을 때 테이프 뜯어서 찍찍 붙이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채취를 하는 겁니다. 스카치 테이프 도말법 하면은 요충이 떠오르셔야 돼. 요충.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요충은요,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생기느냐면요. 자, 옛날에 많이 생겼어. 왜? 같은 요를 하나를 깔고 방에서 엄마, 아빠, 누나, 형, 뭐 다 같이 자잖아요. 다 같이 동생하고 다 같이 자는 거야. 요를 하나 깔고. 그럼 하나를 깔고 자는데 그 옛날 못 살던 시대는 팬티나 이런 속옷도요. 어때? 그 다리 가랭이 사이가 고무줄이 늘어나가지고 헐렁헐렁해. 그러면 밤에 알 깔아 나온다 그랬죠. 그럼 쉽게 말해서 누나 팬티 속에서 항문 주변으로 요충 알을 깔아 나왔는데 그 요충 알 깔아 나와서 기생충 요충이 또 옆에 누가 자고 있다? 동생이 자고 있는데 동생 가랭이 사이로 고무줄이 헐렁헐렁하네. 그럼 그쪽으로 또 들어갈 수 있어.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옆에 있는 엄마 팬티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야. 또는 옆에 있는 아빠 팬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팬티가 왜 그래서 생긴 거다? 헐렁헐렁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충이 빠져나가지 않아야 되겠죠. 빠져나가면 가족들 다 걸린다니까. 그러면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어떤 팬티를 입어야 돼요? 가랭이가 이렇게 헐렁헐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꽉 끼는 팬티를 입어야 됩니다. 예방하려면. 그래서 예방에서도 보시면 밑에 두 번째 보시면 꽉 끼는 팬티를 입어야 된다. 빠져나가지 않게. 꽉 끼는 팬티 하면은 요충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항문 주변이 알 깔아 나왔으니까 가려워요, 안 가려워요? 가려워요. 그럼 막 긁은단 말이야. 긁은 걸 또 손가락을 쪽쪽쪽 빨면 안 되잖아. 그럼 또 기생충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을 청결하게 씻고 그리고 또 손톱을 짧게 자주 깎고 손톱이 길면 그 속으로 또 들어가서 또 계속 남아서 또 입안에 집어넣고 하니까 손을. 그래서 손톱을 깎고 손도 깨끗하게 하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요에 같은 요를 깔고 자는데 요에 기생충이 나와서 막 묻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붙어 있는 기생충을 좀 없애야 되겠지? 죽여야 되겠죠? 그러면 죽이려면 이불을 어떻게 할까요? 햇볕이 쨍쨍할 때 널어주는 거죠. 널어주는 거죠. 어떤 거? 자외선, 적외선 중에서 어떤 거다? 자외선이죠. 여러분 자외선 환경보건할 때 하셨죠? 자외선 하면 뭐야? 자외선은 자살, 자외선은 살균 작용인 거죠. 살균 작용. 그래서 살균 작용을 하게 일광 소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친구 같은 경우는 일광 소독을 하고 꽉 끼는 팬티 입고 그리고 손 같은 거 잘 씻고 반드시 손 씻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구충제를 먹을 때는 나 혼자만 먹으면 소용이 없어. 다 같이 걸린다니까. 그래서 기역으로 올라가셔서 집단 구충제를 복용하는 거죠. 집단적으로 구충제를 복용한다 하면은 요충의 특징입니다. 자, 요충하면은 여러분 떠올라야 되는 게 어떤 게 떠올라야 된다? 집단 구충제, 그리고 가려적 항문 주변으로 나왔으니까 소양감, 그리고 또 이때 하는 채취하는 방법은 스카치, 테이프, 도말법, 그리고 손톱은 깎고, 그리고 이불은 일광 소독하고, 그리고 꽉 끼는 팬티, 그리고 손 씻기, 이런 게 요충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되시겠습니까?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사상충이라는 게 있어요. 사상충. 자, 사상충은 여러분 이거 우리 뭐로 기억하고 있어? 모기가 옮긴다. 이걸로 기억하고 있죠. 모기가 매개하는 질환 사상충이죠. 그럼 그 옆에 여러분 더 적어봐. 모기에 의해서 모기가 매개하는 질환 적어보세요. 모기가 옮기는 거 한번 적어보시죠. 떠오르는 대로 써보세요. 떠오르는 대로. 자, 모기가 매개하는 질환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들어가냐면 황열, 그 다음에 또 댕기열, 그 다음에 또 말라리아, 그리고 일본 뇌염, 그죠? 빨간집 모기, 일본 뇌염, 그리고 지금 나오는 사상충, 그리고 또 이집트 순모기, 지카 바이러스, 그죠? 요런 게 모기가 중간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실 것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생충 질환 중에서 간 흡충증, 또 폐 흡충증 두 가지 한번 해볼게요. 자, 간 흡충증은 여러분 다른 말로 간 디스토마라고 합니다. 간 디스토마. 그리고 7번에 있는 폐 흡충증, 이거는 다른 말로 폐 디스토마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간흡충증, 이거는 어떤 거로 인해서 감염의 경로가 됩니까? 하고 시험에 묻는다면요. 자, 이거는 처음에 먼저 뭐가 문제냐면요. 우선은 변을 봐서 그래. 동물이든 사람이든 자꾸 변을 싸서 그래. 아무 데서나. 그러면 산이나 이런 데 계곡 물가 주변에서 변을 봤어. 그럼 그 안에서 기생충 알이 나왔어. 그럼 그 알이 어디로 들어간다? 물가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흙 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물로 흘러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 기생충 알이 물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 있는 기생충을, 물가로 들어간 기생충을 누가 먹냐면요. 누가 먹는다? 쇠우렁이가 먹어요. 쇠우렁이가.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기생충이 지금 이제 어디로 들어갔지? 그 사람 몸에서 나와가지고 쇠우렁이 몸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쇠우렁이 몸은 기생충 알이 사는 장소 맞죠? 사는 장소를 뭐라 그래? 숙주라고 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처음으로 들어갈 거야. 쇠우렁이 몸에.
첫 번째 들어가서 사는 장소다. 제1숙주라고 하겠습니다. 들어갔어. 쇠우렁이 몸에. 그럼 쇠우렁이 몸에 들어갔는데 이 쇠우렁이를 누가 잡아먹냐면요. 담수어가 먹어요. 그러면 담수어라는 게 뭡니까 하면은 민물고기를 담수어라고 합니다. 민물고기, 강가에서 잡은 고기. 민물고기를 담수어라 그래. 이 물고기가 쇠우렁이를 먹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기생충 알이 쇠우렁이 몸에 첫 번째 이사 갔는데 결론은 지금 담수어가 먹어버렸으니까 기생충 알이 어디로 이사 갔어? 담수어 몸으로 이사 간 거죠. 그죠? 그럼 담수어 몸은 두 번째로 이사 가서 사는 장소가 되겠죠? 두 번째로 이사 가서 사는 장소, 그 장소를 뭐라고 한다? 제2 중간 숙주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담수어를 강가에서 산잖아요. 이거를 민물고기를 우리가 사람이 잡았어. 낚시해서 잡았어. 그거를 생식을 해가지고 초장에 찍어 먹었어. 그럼 사람 몸으로 그 기생충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죠. 그럼 사람 몸에 그 기생충이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간이 안 좋았을 때 증상이 막 나타날 거야. 그래서 오른쪽 상복부 간이 있는 자리가 막 커지고 막 불편하다든지 황달도 나타난다든지 피곤하다든지 간이 안 좋았을 때 증상을 드러내는 거, 그 기생충 질환을 간흡충증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간흡충증의 1숙주가 어디고 2숙주는 어디고 그거 물어볼 거야. 그래서 1숙주와 2숙주 연결이 바른 것은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자, 간디스토마는 간흡중증은 1숙주가 어디다고요? 쇠우렁이, 2숙주가 담수어예요. 자, 그래서 외우실 때 자, 간쇠담, 간쇠담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데 계속 공부 안 하고 그냥 뭐 수업 참여도 제대로 열심히 안 하고 암기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서 9월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간이 너무 센 사람이야. 와, 자기 간 세다. 공부도 안 하고 간 세다. 간쇠담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간디스토마는 1숙주가 쇠우렁이, 2숙주가 담수어예요. 되셨죠?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때 담수어가 민물고기잖아요. 그럼 민물고기는 어디 주변에 있어? 바다가 아니라 강 주변에 있겠죠. 그래서 특성에서 보시면 민물고기를 생식을 했을 때 감염이 될 수 있는데 주로 낙동강, 한강, 뭐 강가 주변 있죠. 5대강 주변에 강가 주변에서 생기는 거죠. 그럼 이거는 강가라는 그 지역에서만 주로 생기겠죠. 저 정선의 산골에서 이거 생기지 않아. 산골에서 잘 생길 리가 없잖아요. 강가 주변에서 생긴다고. 그럼 이렇게 어떤 지역의 특성상 그 지역에서만 주로 생기는 질병을 여러분 우리가 감염성 질병 할 때 언급을 했는데 이런 질환을 뭐라고 했다? 풍토병이라고 했어요. 풍토병. 그래서 풍토병 또는 토착적 발생이라고 했는데 토착적 발생, 그 지역에서만 생기는 거죠. 강가 주변에서만 생기는 질환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방 중요하죠. 예방. 자, 그러면 간 흡충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담수어를 안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담수어를 먹지 말라 또는 담수어 생식을 하면 안 된다 또는 민물고기 때문에 생겼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간 흡충증을 하셔야 돼. 그리고 1숙주, 2숙주는 간세담. 되셨습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폐흡충증. 자, 이거는 폐디스토마라고 하는데 얘도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자, 사람이 변을 봤어. 알이 나왔어. 그 알이 물가로 흘러 들어가는 거야. 물가로 들어갔어. 근데 그 알을 누가 먹는다? 다슬기가 먹는다고요. 그러면 기생충 알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다슬기 몸으로 들어갔죠. 첫 번째로 들어간 사는 장소야. 그거를 제1숙주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숙주야. 다슬기 몸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 다슬기를 누가 잡아먹는다? 개나 가재가 잡아먹는 거죠. 참개나 참가재가 먹는 거죠. 그럼 기생충알은 두 번째로 이사간 장소가 참개나 참가재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나 가재는 제2숙주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개나 가재입니다. 근데 이 개나 가재를 우리가 좀 철저하게 가열해서 안 먹고 기생충에 감염된 개나 가재인데 그걸 생식을 해서 막 먹었어. 그러면 사람 몸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 폐결핵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폐결핵 비슷한 증상이 막 기침하고 호흡도 힘들고 가래도 많고 또는 피를 토하는 객혈도 하고 뭐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폐결핵 증상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이 기생충 질환을 폐흡충증 또는 폐디스토마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숙주, 2숙주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외우자? 폐흡충증은 1숙주가 다슬기고 2숙주가 참개, 참가재다. 그래서 외우실 때 폐다참이라고 외워버리세요. 자, 폐다참 무슨 말이에요? 폐흡충증은 1숙주가 다슬기, 2숙주가 참개, 참가재 그 말인 거죠. 되셨습니까? 이 개나 가재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예방에서도 보시면 개나 가재를 생식함으로써 생길 수 있다. 또는 개나 가재의 생식을 금지해야 된다 하면은 어떤 기생충 질환이다? 폐흡충증. 담수어 생식을 금하게 해야 된다 하면은 간흡충증. 되셨어요? 간세담 그리고 폐다참 해서 두 가지 그렇게만 암기하셔도 충분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박스 안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8번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자, 장흡충증은 장에서 기생하는 겁니다. 장에서 기생하는데 주로 자연산 민물고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 장에서 기생한다. 그냥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충성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원충은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참고로 들어주세요. 자, 원충은요, 모양이 동그래. 모양이 동그란데 약 단세포 동물이에요. 단세포. 약간 원시적인 거죠. 단세포 동물에 속해요. 그럼 이때 첫 번째가 그 원충성 질환의 첫 번째가 아메바성 이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아메바성 이질은 여러분 아메바성 이질보다 우리 어떤 말이 좀 더 익숙해? 세균성 이질이라는 말 익숙하죠? 그거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이질이야. 그럼 이 아메바성 이질은 기생충 질환이 여러분 추운 데서 안 생긴다? 덥거나 이런 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메바성 이질도 열대 지역이나 아니면 열대보다 조금 덜한 열대, 조금 낮은 열대, 아열대 이런 데서 생긴다.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어느 계절? 더운 여름철 이런 데 호발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증상, 예방 다 필요 없어요. 그럼 증상에서 하나만 기억한다면 어떤 게 들어간다? 변을 보는데 피가 나와. 그럼 피가 나는 변을 뭐라 그래요? 혈변이죠. 근데 그 안에서 메가톤 시럽, 밀크 캐러멜 녹은 시럽 같은 물들이 막 좀 흘러. 그런 물을 점액성 혈변이라고 했죠. 피가 나오면서 분비물 자체가 점액 같은 게 막 섞여서 나오는 거죠. 메가톤바 또는 뭐 메이플 시럽 이런 녹은 물 같은 거 그런 물이 같이 나오는 점액성 혈변을 보였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뭐를 하라? 이지를 하세요. 그게 아메바성이든 세균성이든 점액성 혈변 이런 말 나오면 이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정도만 좀 봐주시고 그리고 이 아메바성 이질 같은 경우는 세균성 이질과 마찬가지로 점액성 혈변이라는 특징 갖고 있다는 거 그렇게만 봐주십시오. 자, 그 밑에 보시면 수인성 감염병이라는 말이 있죠. 자, 여러분 수인성 감염병은 말 그대로 뭘까요? 물 때문에 생기는 거야. 물 때문에. 그래서 수인성 감염병은 음식이나 물로 오는 거예요. 음식이나 물로.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수인성 감염병 하면 어떤 게 들어갑니까? 하면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콜, A, 장, 파, 세, 장. 자, 수인성 감염병 하면 콜,
콜A 장파 세장이에요. 콜A 장파 세장. 이거 몇 급이었더라? 콜A 장파 세장 몇 급이었더라? 2급. 2급 감염병에 들어갔죠. 자, 성한결이가 부랴부랴 크림을 먹어서 100일 동안 알아 누웠죠. 어디에 걸려서? 콜A 장파 세장에 걸려서. 2급 감염병이었어요. 자, 콜 뭐였어요? 콜레라. 그 다음에 A형 간염, 장, 티푸스, 그 다음에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그리고 마지막 장자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되셨어요? 이 6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수인성 감염병에 들어가겠습니다. 앞대가리만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콜, A, 장파, 세장. 그러면 얘는 수인성 감염병은 음식이나 물로 옮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같은 물을 먹은 그 학교의 학생들은 한꺼번에 같이 폭발적으로 걸리겠죠. 그 음식을 같이 먹었어. 그럼 모두가 같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특징은 환자 발생이 어떻게 생긴다? 폭발적으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오늘 생기고 몇 명 생기고 내일 또 생기고 이렇게 안 해요. 오늘 같이 먹었으면 동시에 대부분이가 같이 생길 겁니다. 자, 수인성 감염병은 발생이 폭발적이고 동시에 발생한다는 거. 동시에 생긴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B에 보시면 발생 지역에서 대부분 급수 지역이 일치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 물을 같이 먹은 사람들이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 물을 길러서 먹은 사람들이 다 같이 걸리는 거죠. 급수 지역이 일치하는 거야. 그리고 마신 물에서 B에 보시면 음료수에서 동일한 병원체가 나오는 거죠. 똑같은 병원체가 나오는 거죠. 사람 몸 안에 있는 병원체하고 똑같은 게. 자, 그러면 수인성 감염병 콜레이 장파세장은 여자 남자 중에서 누가 잘생겨요? 그런 거 없어요. 성별 차이 없어요. 노인하고 어린애 중에서 누가 잘생겨요? 그런 거 없어요. 연령별 차이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직업에 들어가는가 그런 거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이런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자, 그리고 수인성 감염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 기사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면 수인성 감염병은요, 사망률은 낮아요. 자, 그리고 수인성 감염병은 이것 때문에 다른 질병이 또 생기고 하진 않아. 그럼 이것 때문에 또 생기고 하는 거를 2차 감염이라고 했는데 2차 감염은 잘 있다 없다? 2차 감염은 없는 편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여러분 조심하세요. 계절적으로 하절기에 주로 생기긴 많아요. 하절기에 주로 생기죠. 그런데 제가 주로 생긴다 그랬지 반드시 여름에만 생긴다는 말은 안 했어. 그러니까 수인성 감염병은요 어느 계절에도 생길 수 있어. 그래서 계절에 관계없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런데 관계는 없지만 계절적으로 빈도는 언제 가장 높을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여름, 하절기에 굉장히 빈도가 높겠죠. 되셨어요? 그러면 이 수인성 감염병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시는 물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대소변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 이런 걸로 생기니까 물 관리를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수인성 감염병 예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래 말하면 음용수 관리예요. 음용수 관리를 철저히 한다. 되셨습니까? 봐주실 것. 잠깐만요.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트리코모나스라는 게 있어요. 자, 트리코모나스도 기생충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기생충 질환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기생충 질환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특징이 감염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기생충 질환에서 감염률이 높다는 거. 그리고 이 기생충은 어디에서 서식하면서 기생하고 있다? 여성의 질, 그리고 남자에게서 전립선 또는 요도 요런 데 기생해요. 생식기에 기생을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주로 생식기에 기생하니까 어떤 걸로 옮을 수 있을까? 성접촉으로 옮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성행위로 인해 전파되는 기생충 질환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트리코모나스인데 이게 여성에게 갔을 때 트리코모나스 질염을 유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트리코모나스 하면 여성의 질염도 올려주시고 기생충 질환이지만 성접촉으로 인해서 옮을 수 있는 기생충 질환이다. 그냥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안에 질벽에 어때요? 하얀색 치즈같이 하얀 거 있죠? 이런 게 분비물이 막 벽에 막 끼어 있어. 질벽에. 이런 거를 말합니다. 자, 그 옆에 하나 더 적어 보신다면요. 말라리아라고 하나 더 내용을 적어 주시겠습니까?